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들 많으시죠?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꽤 오랫동안 그래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박근혜의 탄핵 때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8년 전과 지금의 탄핵 이후 예.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본인의 어떤 명확한 잘못이라기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과 직무유기들이 이제 크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 요즘 같은 시절에 이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상상이나 미수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실행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KT라고 하는 국가기관망을 어떻게 폭파시켜볼까라고 하는 것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아예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실제 선관위에 사람을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계엄 포고령을 발표를 하셨고,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너무 혼자서 꿈속에서만 고민하시다가 버리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내란죄로 바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수사 방향도 결과도 내란죄로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경찰의 국수본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든 다 나서서 서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 뭐 아니면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다퉈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예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령관이나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때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아예 명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달라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때와 다른 건 이제 명백한 큰 죄. 물론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은 누구나가 봐도 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수와 예.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의 의원 수 차이도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여당의 분위기도 너무 달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는 그래도 한 90분 가까운 분이 탄핵에 동참을 하셨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12명 정도가 명확하게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 기권이나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20분 정도가 소신표를 행사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박근혜 탄핵 때를 경험해보고 나서 해봤더니 우리에게 정권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 정권을 뺏기고 야당 생활 해보니까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추억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탄핵되는 시점쯤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 분이었고, 문재인 당시 야당 후보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으로 그게 바로 뒤집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의 여당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완전 몰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통틀어서도 1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높은 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9%,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7% 이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국 정치는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못하는 그런 자존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자료가 그 내용은 정확히 좀 전달을 못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정권은 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여당에서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탄핵을 안 당하면 정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정당은 저는 이게 왜 정당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권을 획득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당이 함께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왔던 이 정부가 실패했다. 우리가 운영해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가 이제 탄핵인 것인데 예. 그것도 5년의 임기를 다 갖추지 못하고 중도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신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다시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다른 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탄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면 조금 후보가 좀 점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 대 당으로 붙었을 때는 50대 50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제 양당 정치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고 폐이기도 하고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대선도 결국 0.7% 차이로 당락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일 텐데 지금은 더 이상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찬성했던 12명의 국회의원을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은 더 경악하고 있거든요. 예.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력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걸 이렇게 표출해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면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봤으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야당으로 해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했으니까 이제 국회를 상대하는 정부의 파트너로서 제가 이제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실제 정부 집권 여당이 되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나 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손쉽게 방문하고 또 일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강점은 가지고 있죠. 다만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야당이 참 좋거든요. 크게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너무 양지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민심의 큰 파고 안에서 잘 배를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표의 그 찬성표를 찍었던 국회의원들은? 뭐 12표 중에서 지금 한 7표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소신을 이제 밝히신 거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샤이로 있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특히 이제 탄핵이 헌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정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은 전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12명이 아니라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내가 그때 찍었노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3당이 성공해 본 사례가 잘 없고 가장 최근에만 해도 안철수 대표도 꽤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역할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양당에 밀린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획득을 할 수 있지만 1등만을 뽑는 대선에서는 그거는 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나갔던 분들이 결국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큰 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태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 광야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 있다가 선뜻 추운 곳으로 발을 내딛기가 쉽지는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모든 눈들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명, 9명까지 늘릴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 예. 탄핵은 가결이 될 것인가? 여기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공개된 그 문자로 보면 앞서서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 혹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시려나 보다. 이미 이제 민주당의 2분, 국민의힘의 1분이 추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청문 특위도 다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다시 이제 입장을 내면서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인준하는 절차는 하더라도 임명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권한대행의 시절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다시 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6명인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헌재가 지금 6명인 상태일 때 심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평의회 심의를 이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명이 이제 의결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뭐 만장일치가 나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한 2-3분 정도가 소수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다수 의견을 가지고 6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보여지는데 6명을만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 단 1명의 소수 의견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결이 돼버리는 상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9명을 정상적으로 다 채우고 국회가 이미 그 심의 절차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구성이 대통령이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이렇게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냥 인준 절차만 거쳐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 그 3명에 대해서는 수락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과 국회의장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의견서를 이제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의견서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도 원래 법률에는 이제 9분이십니다만 7명 이상이 심의를 해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사건은 심의조차 할 수가 없는 거냐 우리가 7명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헌재 6분이 모여서 심의를 하겠다. 꼭 이 탄핵 재판이 아니고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6명으로 살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재 위원분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도 오전이 좀 다르고 오후가 좀 다르고 그 직책에 맞게 보통 사람들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보통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의총의 문제입니까? 어찌 보면 직책에 맞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친윤계라고 보여지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탄핵을 동의하지 않는 게 나를 찍어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막아볼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가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심의를 할 때 당시에 법사위원이어서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어서 길을 아는 사람이라 지금 여기저기를 잘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소추 의원이 11명으로 꾸려졌고 예. 민주당 의원 9명, 조국혁신당 한 분, 천하람 네. 의원 개혁신당 한 분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들어가질 않았단 말이죠. 예. 안 들어가는 게 본인들에게는 맞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제 가서 어쨌든 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 서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국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너무 부담스러우셨겠죠. 예. 이제 잠룡들이다. 이제 대선을 어찌든 보면 이제 탄핵이 가격 인용이 되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좀 강한 발언들을 요즘에 쏟아내고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 발언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신 또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잘 좀 추스리면서 특히 이제 본인도 대통령에 한번 출마를 해볼까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소위 그 깐죽거림의 정치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선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대와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드립니다.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 내년이 되면 만 40세라고 했었던가요? 2월이 생일이어서 이제 1월 안에 탄핵이 결정 나버리거나 하면 좀 어렵고. 네. 예. 그렇군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됐군요. 이제 지도부가 붕괴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내려오게 됐고 예. 그 짧은 기간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대표 이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도 좀 있었고 그리고는 또 이제 대표를 하시면서 총선의 공천까지 이제 해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경험하셔야 될 것들은 많이 경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제 집권당의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 다만 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에서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6년 전 그 선거를 준비하고 뭐 할 때 처음에 느꼈던 안타까움과 어려움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총선을 경험하면서는 다시 이제 내 사람의 친위 부대로 당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더 좋아진다라는 걸 다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역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초기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 그 모습이 지금 같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아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밀려난다고 하면 어떻게 복귀를 할까? 이 잊혀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일 텐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여당을 통틀어서 그리고 지지율도 가장 높은 상태이고 임기를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쳤다고 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렇게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의 출마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중도 사퇴를 하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은 시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뭐 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봐야 제가 봐서는 뭐 일주일 정도 이내일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일주일 정도 뭐 어디 산사에 잠깐 가시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주위에 사람들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요청으로 어떤 행위를 벌이실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로부터는 일종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비토를 당하기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석을 믿고 신당 창당으로 한번 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깊게 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 참 다양한 역할을 해보셨고 굵직굵직한 역할을 감당은 그렇죠. 하긴 했는데 그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중간 정도는 했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원칙을 지켜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 관점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본인은 이제 수도권적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데 TK가 중심이 되는 그 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대표의 모습을 이제 초래하게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예를 들면 본인이 대표로 출마하면서 나는 제3자 추천을 통한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시키겠다. 뭐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당리당작과 크게 연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것은 밀어붙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좀 증명을 하셨으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나가시면서 이제 탄핵 찬성한다. 그거는 끝까지 밀어붙이고. 예. 지금은 뭐 돌이킬 네.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일단 잡아놓은 지지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혼란인 경제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예, 뭔가를 좀 잡고 나가야 되고 민생이나 경제에 살려야 된다. 이런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은 또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정부와 함께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동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앞단에서 탄핵이 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와 함께 여당이 그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국민의힘에게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지금 바로 그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하신 것처럼 국회와 정부가 함께 그 역할을 하고 그 테두리 우산 안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어떤 역할들을 야당으로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 큰 우산을 씌운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조금 더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초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뭐 어디 장관들이 나간다고 해서 인정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의원 외교를 활발하게 지금은 좀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든 국회 차원이든 빨리 연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의원 외교를 활발하게 펼치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게 또 가능하군요. 예, 의원 외교단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들이 또 그 의원을 맡으면 각 나라를 하나씩 파트를 맡아서 담당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예, 외교적 지금 측면에서. 예를 들면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아그레망을 받아 있는 상태인데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해외의 어느 국가 정상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예. 예. G7 플러스에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다 흔들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격의 떨어짐을 빨리 의원 외교를 통해서라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이제 헌법에 맞는 법률에 맞는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예. 가장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의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